127쪽 대기대순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대순환에서는 커다란 주제로 지구의 복사평형, 그리고 위도별 열수지, 그리고 대기대순환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 이유는 대기대순환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위도별 열수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열수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엔 열이 남고 어디엔 열이 모자라다 하는 열의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열수지가 어떻게 이렇게 위도별로 차이가 나는가? 그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태양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 지구가 그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가, 그것의 복사평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그 지구의 열에너지 사용 내역서 같은 것을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지구의 복사평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대기대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규모에서 열에너지 이동을 일으키는 가장 큰 규모의 대기순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서서 대기순환의 규모는 4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미규모의 순환, 난류 같은 것들을 말하죠. 두 번째, 좀 확대해 볼까요? 중간 규모의 순환, 해류풍이라든지 산고풍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종관 규모의 순환,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면서 대륙 한 절반 정도 사이즈는 커버할 수 있는 시베리아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컸던 것이 지구 규모의 순환으로서 계절풍이나 이제 대기대순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대기대순환은 지구의 복사평형을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자,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부터 확인을 해보면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태양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면 우리는 그것을 흡수하고 흡수한 만큼의 에너지를 지구는 다시 방출하는데 그 양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신이 났어. 자, 그림을 확대해 보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단파 복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파 복사는 파장이 짧아서 고에너지예요. 그래서 태양은 우리에게 고에너지의 에너지를 입사를 하는데 그것을 지구가 한번 흡수를 했다가 다시 방출을 할 때는 태양 같은 태양 같은 큰 에너지를 지구는 방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흡수하고 그것을 다시 재방출을 할 때는 훨씬 더 낮은 에너지의 온도, 그러니까 좀 더 낮은 온도, 다시 말해 파장이 긴 것으로 다시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는 단파 복사를 흡수하고 장파 복사를 방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은 같아야만 해요. 만약에 사람도 먹은 만큼 그대로 싸지 않으면 계속해서 살이 찌고 아니면 먹은 것보다 더 많이 배출하게 되면 계속해서 살이 빠지는 것처럼 지구도 태양에서 받은 에너지를 흡수한 만큼 다시 내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온도가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구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이것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적절하게 다시 방출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확인을 해보면 태양에서 우리에게 주는 에너지를 100으로 잡았어요. 자, 우주 공간에서 마이너스 100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마이너스는 방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100만큼의 에너지를 줘요. 그러면 이 100만큼의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대기가 흡수를 할 수도 있고 지표가 흡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표가 먼저 흡수하는 양은 100 중에 45를 지표가 흡수를 해요. 그리고 대기가 흡수하는 양도 있습니다. 자, 구름의 흡수라고 되어 있죠? 25만큼을 대기가 흡수를 해요. 근데 45 더하기 25를 하면 70이죠. 따라서 이 70은 지구가 흡수하는 양이에요.
지구가 흡수하는 양이라고 하면 지표와 대기에서 흡수되는 양을 합쳐서 70으로 보는데, 그럼 나머지 30은 어디 갔냐? 다시 우주 공간으로 반사시킵니다. 산란해서 나가든 아니면 정말 반사돼서 나가든. 그래서 실제로 우주 공간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에너지는 100이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70분이고 나머지 30은 우주 공간으로 돌아가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주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100을 주었는데 30은 우리가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결과적으로는 70만 준 거죠. 마이너스 70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기는 25만큼을 먹었죠. 그리고 지표는 45만큼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전체 태양 에너지 100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 우리가 흡수한 양을 45, 25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대기는 25를 흡수했으니까 어떻게든 25를 방출을 해야 되고요. 지표는 45를 흡수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총 45를 방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지구가 어떻게 이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가를 확인을 해봅시다. 지구는, 자, 이 그림이 조금 복잡한데요. 나눠서 한번 종이에 써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자, 대기가 흡수하는 양. 자, 대기가 흡수한 에너지는 태양에서 온 에너지를 흡수할 수도 있고요. 지표가 다시 방출을 할 때 그 지표의 뜨거움을 대기가 흡수할 수도 있으므로 지구에서 지표라고 할게요. 지표에서 온 에너지를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대기는 태양에서 온 에너지를 25만큼을 흡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표에서는 얼마만큼을 흡수를 하냐면 여기 보면 지표면 복사해서 1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지표 복사, 그리고 지표에서의 대류와 전도로 인해서 8, 그리고 수증기, 잡열, 그리고 이것을 21만큼 흡수합니다. 따라서 지표에서 대기에게 주는 에너지는 100 더하기 8 더하기 21 해서 129만큼이에요. 그러면 대기가 흡수한 에너지의 총량은 25 더하기 129를 해서 154만큼을 흡수했습니다. 이것이 대기가 에너지의 총량이에요. 자, 그러면 154만큼을 흡수했으면 154만큼을 방출을 해야지만 대기가 계속해서 뜨거워지거나 또는 계속해서 차가워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기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 방출하나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대기가 흡수한 양이 154인데 여기서 대기는 이 154만큼의 에너지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소비를 합니다. 자, 대기가 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식은 첫 번째, 우주 공간으로 복사해서 나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지표로 복사해서 내보내는 것. 이 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주 공간으로 복사하는 양이 66, 그리고 대기가 지표를 향해서 복사하는 양이 88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림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 대기는 흡수한 총량은 154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소비하냐면 우주 공간으로 66을 복사시키고 지표로 88%를 복사를 시켜서 총합 154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는 들어오는 에너지 154, 나가는 에너지 154를 해서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대기가 흡수한 양 154를 이거 더하기, 자, 대기가 소비, 다시 말해 방출한 양 66 더하기 88은
154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사 평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표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표는 어떤 에너지를 흡수하느냐? 지표가 흡수한 에너지. 지표는 어디에서 에너지를 흡수를 하냐면 태양에서 직접 태양으로부터 직접 흡수를 하거나 아니면 대기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흡수를 합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는 45였고요. 대기로부터 오는 에너지는 88이었어요. 그러면은 지표는 45 더하기 88 다시 말해 133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표가 흡수한 에너지의 총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 지표는 이 133만큼의 에너지를 소비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소비를 하냐면, 자, 지표가 소비하는 에너지, 다시 말해 방출하는 에너지는 어디로 방출을 하냐면, 첫 번째, 우주 공간으로 바로 복사를 나가는 것이 있고, 대기 중으로 복사시키는 양이 있고, 자, 에너지 전달 방식은 복사, 대류, 전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복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류와 전도를 통해서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수증기의 상태 변화열인 잡열을 통해서 방출을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 공간으로 복사시켜 버리는 것이 여기 그림에서 보면 지표 복사가 4만큼은 우주로 나가고 100만큼은 대기로 들어가요. 자, 우주 공간으로 복사하는 게 4, 대기 중으로 들어가는 게 100이고요. 그리고 대류와 전도에 의해서 8, 그리고 수문열에 의해서 21, 대류와 전도에 의해서 8, 그리고 잡열, 수문열에 의해서 21만큼을 방출을 합니다. 이걸 다 더하면 104 더하기 8은 112 더하기 21이니까 133이죠. 따라서 지표가 방출하는 총량은 133으로 지표도 지표 나름대로 복사 평형을 유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주 공간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흡수하고 있느냐? 자, 우주가 우리에게 방출하는 에너지 먼저 써볼게요. 자, 우주가 방출하는 에너지는 다시 말해 태양 복사 에너지죠. 자, 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한테 100만큼을 줬어요. 자, 근데 우주가 다시 지구로부터 받는 에너지. 이것은 대기로부터 받은 것 플러스 지표로부터 받은 것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주 공간은 대기로부터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받느냐? 자, 대기로부터 66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요. 대기로부터 66만큼의 에너지를 받고 지표로부터는 4만큼의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럼 이거 더하면 70이죠? 자, 우주가 방출하는 에너지 100 중에서 지구로부터 흡수한 에너지가 70이고 애초에 흡수하지 못한 지구로부터 반사된 에너지가 30이었습니다. 여기서 25 더하기 5, 여기 대기 산란, 구름 반사 이걸 합쳐서 30이었죠. 따라서 우주 공간은 우리에게 100만큼의 에너지를 주고 70을 다시 받고 30은 반사시켜서 다시 받고 따라서 우주 공간도 100하고 100으로 복사 평형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지구의 복사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서 전체적으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현상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만. 인가